자,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프리카로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고, 이따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경기 뉴욕 매치 대 다저스 경기. 어제 경기가 연기돼가지고 오늘 더블 헤더로 열려요. 그 중에 첫 번째 경기, 원래 아마 이게 퀸타나가 나설 걸로 예견이 됐었는데 매기를 올립니다. 다소간의 매치는 퀸타나 할 때보다는 매기일 때가 힘이 조금 빠진다고 볼만할 것 같고, 글래스노우는 요즘에 좀 부진한 편이죠. 그 전에 한 4경기? 한 경기에 얘가 좀 가끔씩 세금 낼 때가 있는데 한 경기씩 부진하다가 그 이후에는 막 탄탄하게 막아주고 이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최근 2경기 동안 5이닝 4실점, 5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조금 부진한 면모가 있기는 해요, 글래스노우가. 통산 이제 매치던 성적이 괜찮은 편이에요. 최근 이제 2020년대 이후로는 3경기 동안 6이닝 2실점, 8이닝 2실점, 8이닝 무실점, 최근 2경기 동안은 매치 애들을 삼진 10개를 기록하면서 편하게 잡았던 면모가 있습니다. 글래스노우는 매치한테는 꽤나 강한 편이었었고, 맥일은 얘가 좀 부상 때문에 시즌 스타트가 늦었죠. 지금 시즌 2경기 동안 4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 대단하게 볼 거는 없는데요. 그냥 이 글래스노우가 매치 상대로는 좋았다는 거, 그 정도만 이렇게 보입니다. 통산 91타석 동안 그 190 정도로 괜찮게 상대를 했다. 타일러 맥일은 뭐 상대를 많이 안 했어도 273 정도로 다저스 애들을 잘 막은 편은 아니었는데, 볼넷 같은 거 적게 줘가지고 뭐 가중출루 같은 거는 괜찮게 지키긴 하네요, 이런 것들. 그리고 내일 뭐 양팀 모두 이렇게 특정 지표들 속에서는 다저스도 우한 상대로 원정 낮경기가 얘네들의 OPS 여러 조건들 중에 가장 안 좋게 찍힐 때다. 요즘에 다저스 빠따가 너무 침체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도 다저스 물론 선발 우세도 있지만은 배당도 별로고 그냥 다저스 승을 못 가겠어요, 요즘에는. 다저스가 한번 빠따가 시원시원하게 터질 때까지 좀 버텨볼 생각인데, 내일 경기는 저는 언더 정도만 생각해보겠습니다. 언더 보는 거는 글래스노가 통산 매치한테 강했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 다저스 빠따가 워낙에 일을 못한다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언더 정도 볼게요. 여기 오른쪽 아래 적힌 것처럼 요즘에 다저스 기세가 되게 안 좋은데, 5연패가 무키 배츠를 영입한 이후에 가장 긴 기간 동안 연패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2019년에 6연패를 한 적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글래스노가 끊을 수 있을지, 올 시즌 다저스의 실질적인 1선발인데 끊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티모어 대 보스턴 시리즈도 되게 어렵죠. 후반기부터, 작년 후반기에 그레이슨 로드리게즈가 터득했다 뭔가 이런 얘기들 했는데, 작년 후반기에 좋았던 기세가 올 시즌 초반에는 조금 이어가나 싶었는데 한 번씩 두드러 왔습니다. 천사한테도 4.1이닝 7실점 이렇게 두드러 맞고 하면서 부상자 명단도 갔다 오고, 갔다 온 이후에 2경기 동안은 6이닝 무실점, 5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나쁘진 않은데 볼넷이 너무 많아요. 볼넷이 부상 복귀 이후에 11이닝 동안 8볼넷, 피안타는 4개밖에 없는데 볼넷이 너무 많아. 원래도 이렇게 구위가 좋은 선수이니만큼 미래가 밝은 투수?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브라이언 베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홈이랑 원정 편차가 원래도 있는데 올 시즌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꽤나 있습니다. 홈에서는 2.87, 원정 4.73 이런 식으로 원정에서는 좀 부진한데 아무래도 소화한 경기 수가 좀 적고요. 베오는 이상하게 실점이 많아. 작년에는 보스턴에서 거의 1선발이었어요. 사람답게 해주는 선발이 베오랑 팩스턴, 그리고 피베타라든지 뭐 커터 크로포드, 이렇게 새롭게 올린 선발들이 조금 해줬었는데, 올 시즌에는 베오가 실점이 너무 많죠. 방울도 4.04 정도면은 그 실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방울이 봐줄만 한데 몰아맞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요즘에도 실점이 꽤 있는 편이어가지고, 내일은 뭐 볼티모어가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 때는 이것도 볼티모어의 여러가지 뭐 좌한 상대 원정이라든지 홈이라든지 밤이나 낮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해도 가장 못 치는 컨디션이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일 때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글쎄 나는 일단 볼티모어 조금 괜찮게 볼 것 같아. 아무래도 선발 우세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 그레이슨 로드리게즈가 피안타가 매우 적다는 점, 그런 것들이 일단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양팀 요즘 분위기 보면 볼티모어가 5연승 중이에요. 반대로 보스턴은 뭐 딱히 1승 3패?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스턴의 빠따가 그렇게 잘 터지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7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 그치고 있고, 저는 뭐 볼티모어 사이드에다가 오바 보고 있긴 한데요. 오바 보는 거는 그냥 별거 없어. 그냥 오른쪽 아래 이런 거 8.5 기준. 볼티모어는 최근 오바가 6번, 보스턴 7번이나 있었고, 엄밀히 말하면은 저는 그레이슨 로드리게즈는 잘 모르겠는데 베오는 꽤나 실점을 해줄 만도 하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긴 드네요.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디트로이트 대 피츠버거는 둘 다 올 시즌에 좀 그 구위적인 면에서 돋보이는 선수들이 나옵니다. 타릭 스쿠발은 직전 경기 좀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아메리칸 리그에서 손꼽히는 사이영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어율이 2.25로 직전 경기 때 5이닝 4실점, 켄즈한테 두드러 맞으면서 조금 올랐는데 그럼에도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여전히 좀 손꼽히는 선발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도 엄청나고 좌완인데도 막 100만에 가까이 꽂아버리고 이러니까 여러분 볼넷 지표라든지 피홈런 지표 모두 다 완벽한 수준입니다. 스쿠발이 과연 직전 경기에 조금 흔들렸던 것이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한번 조금 고생했던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딛고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는 봐요. 상대팀의 제러드 존스는 얘가 여기 적힌 것처럼 마이너리그 때는 볼넷이 되게 많았다. 근데 지금 59이닝 동안 볼넷 10개밖에 안 주고 삼진을 68개를 잡았어요. 피홈런이 10개인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은 9회형 투수답게 피안타도 적은 편이고 기회 자체를 많이 주는 편은 아니에요. 가끔 큰 거를 맞을 때가 있다고 하지만은 근데 여기서 조금 걸림돌이라고 할 만한 거는 요즘에 이제 디트로이트 불펜의 폭락 원래는 이제 한 열흘 전쯤에 3.05 정도로 그래도 불펜 상위권이었는데요. 지금 4.10이 됐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작년에도 팀이 되게 못했지만 불펜 자체는 상위권이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작년이랑 불펜 변동도 크지 않은데 그냥 요즘에 너무 불펜 모양에서 쳐맞는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긴 하더라고요. 피츠버그는 여전히 최하위권 불펜 이런 상태인 것 같고 저는 디트로이트 사이드에다가 오바를 봅니다. 일단은 뭐 내일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 때 디트로이트가 꽤나 친다는 거. 피츠버그도 가끔 잘 칠 때가 있어. 제가 뭐 맥커친이나 코너 조 이런 친구들이 좀 장타 같은 게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요즘에는 두드러지진 않아요. 홈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볼넷도 많이 못 얻어내고 피츠버그가 기회를 아주 잘 잡는 편은 아니다. 내일 또 심지어 스쿠발이다? 더 어렵겠죠.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디트로이트 사이드 괜찮게 보고 저는 이거는 오바 보는 거는 요즘에 디트로이트가 10경기 중에 9번이 오바거든요. 7.5 기준으로는. 이게 근데 선발이 조금 해줬을 때도 상대를 개팬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불펜 구간에서 흔들려가지고 오바가 난다거나 그런 그림들이 너무 많더라고. 내일 뭐 스쿠벌이 얼마나 많은 이닝을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올 시즌에 아직까지 이제 7이닝 먹은 적이 한 번밖에 없기는 해요. 8이닝 이렇게 먹고 그런 적도 별로 없어가지고 글쎄 스쿠발이 내려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스쿠발도 직전 경기 때 부진했으니까 내일 안 좋은 면모를 볼 수도 있겠다.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죠. 디트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러드 존스의 요즘 실점이 많아진 것도 한몫을 하긴 합니다. 오바는요. 그리고 신시내티 대 세인트루이스. 자, 선발들이 뭐 딱히 크게 돋보이는 면은 없어요. 근데 이 앤드류 에벗 올 시즌 방어율 2.68. 작년에도 그 이제 선발 데뷔를 했는데 작년 초반에 되게 잘했어요. 선발치고는 아주 훌륭한 뭐 이런 WHIP라든지 방어율도 훌륭했었고 그랬는데 올 시즌도 2.68 정도면 괜찮기는 해요. 다만 피홈런이 9방이나 된다. 57이닝 동안 피홈런 9방. 이거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네요. 요즘에 뭐 2경기 연속으로 7이닝 먹어주면서 2실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해. 7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잘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카일 깁슨 얘는 한창 잘해주다가 요즘 들어서 이닝도 조금 부족하고 이닝을 조금 먹으면 실점이 많아져요.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좀 내려온 모양새가 있다.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한다. 그리고 앤드류 에버트에서도 안 얘기한 게 있는데 방어율이 2.68이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FIP 상으로는 4점대가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그 약간 뻥튀기가 많이 되어 있다고도 볼만도 해요. 제가 FIP라는 거는 피홈런이나 뭐 볼넷 적게 주는 것들, 삼진 잘 잡아내는 이런 인플레이된 타구를 배제를 하고 투수의 투구 내용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건데 그런 거 상으로는 에버시 좋은 평가는 못 받고 있다. 아무래도 홈런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약간 맹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카일 깁슨이 신시내티 애들한테는 60타석 동안 304 정도로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앤드류 에버도 얼마 만나지는 않았어도 429 정도로 세인트루이스 빠따를 만났을 때 고전했다는 면모도 이렇게 보인다고는 하더라고요. 글쎄 뭐 이건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좋은 기억은 서로 간에 상대팀한테는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요즘에 좀 신시내티는 여전히 빠따를 못 치고 있고 제가 이 그레이트 아메리칸 풋파크 홈구장이 상당한 빠따 친화적인 구장이다 이랬는데 홈으로 와서도 지금 한 자릿수 안타 계속 그치고 있고 홈런도 많이 터지는 편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신시내티가 언젠가 제가 뭐 어린 선수들이 많은 만큼 폭발력은 있는 팀이다. 얘네들이 또 빠따의 힘으로 작년에 연승 달린 적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지금 4연승 중이긴 해도 그게 빠따의 힘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또 언더기도 했었고 세인트루이스도 한창 이제 빠따가 살아나다가 최근 7경기 정도 동안 두 자릿수 안타 한 번밖에 없고 나머지 경기는 6안타 8안타 5안타 8안타 최근 2경기 6안타 5안타 이런 식으로 세인트루이스 빠따도 좀 이렇게 꾸준함은 안 보이거든요. 골슈 같은 애들 살아났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한번 언더사이드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다 10경기 기준 9.5로는 언더가 꽤나 많았었고, 내일 세인트루이스는 좌완 투수 상대로 원정 밤 경기를 하게 되면 평소보다 힘이 좀 발현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보여가지고 저는 언더 정도만 볼게요. 템파베이 대 오클랜드 경기. 자, 잭 라텔이랑 미치 스펜스가 붙는데 잭 라텔은 불운에 시달리고 있어요. 바비비 3-4-0으로 운이 되게 안 좋아. 좀 먹힌 타구 같은 것들도 애매한 데 떨어지고 이러면서 바비 전체 8등 수준으로 안 좋은 편이에요. 라텔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올 시즌에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우타자 상대로 약하다는 거. 좌타자 상대로 2할 2푼 4리 괜찮게 막았는데 우타자한테는 3할 1푼 6리로 안 좋은 면모들이 드러납니다. 작년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내일 뭐 오클랜드에도 꽤나 그 우타자들이 많은 만큼 구성이 오클랜드의 좌타자가 블러데이, 세스 브라운 이런 애들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우타자예요. 오클랜드가 그렇다고 빠따를 잘 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점들이 약간은 라텔한테는 장애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미치 스펜스는 대부분의 경기들을 이제 좀 불펜으로 많이 나왔는데 선발로 나와봤자 5이닝 미만으로만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도 뭐 실점 같은 게 적지는 않았었고, 뭐 3이닝 2실점, 4.2이닝 2실점 이렇게 했으니까 엄청 나쁜 수준까지는 아닌데 일단 이닝은 길게 못 먹어요. 어제 뭐 양팀이 서로 간에 좀 경기를 안 해가지고 불펜도 다 돌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오클랜드가 좀 사이즈를 잡으면은 승리하는 이런 좀 분위기를 잡으면은 얘네가 자랑하는 보면은 오클랜드가 불펜 6등이잖아요. 이런 게 좀 나올 수도 있는데 글쎄 그런 사이즈가 잡히기가 난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 그만큼 라텔이 비교적 좋은 선발적인 면모가 있다 이렇게 볼만한 것 같고, 양팀 다 빠따 요즘에 썩 부진한 편입니다. 오클은 좀 올라왔는데 오클랜드가 지난 10경기 중에 4번 정도가 그 두 자릿수 안타였는데요. 최근 2경기 휴스턴과의 시리즈에서 6안타 6안타 정도로 득점도 얼마 못 뽑고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빠따적으로는. 템파베이는 최근 7경기 한 자릿수 안타, 4안타 3안타 7안타 8안타 4안타 7안타 6안타 이렇게 쳐주면서 그 어제 이기기 전까지 6연패에 달리기도 했었고, 빠따가 너무 안 터져가지고 지고 있거든요. 나는 내일 양팀 모두 다 빠따는 별로인 편이고, 그리고 비교적 오클랜드보다는 템파베이 쪽이 상대를 공략하기에는 편하다는 면모가 좀 있기는 하거든요. 나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템파 사이드 보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냥 라텔 믿고 간다는 셈인데, 솔직히 말해서 잭 라텔도 얘가 뭐 보여준 게 길지도 않고, 끼케야 이제 작년에 후반기부터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살짝 두가 나타낸 건데, 뭐 불운이 따른다고 합니다만은 이 친구의 방어율 같은 것들도 아주 뭐 돋보이는 수준도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어려워. 시즌 방어율 3.4이긴 한데 템파베이 보긴 하지만요, 이 경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 프리드랑 제이크 어빈, 올 시즌에 애틀랜타 선발 가운데는 가장 믿음하다고 볼만합니다. 프리드가요, 시즌 초반에 0.2이닝 3실점, 4.1이닝 8실점 이렇게 한 이후로는 대부분의 경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올 시즌에 벌써 완투를 2번이나 했었고 완봉승도 있었고, 직전 경기가 컵스 상대로 완투였잖아요. 그만큼 프리드는 애틀랜타 선발진 중에서는 가장 믿을만하다. 이닝도 많이 먹고 뭐 그렇다고 기회를 많이 주거나 뭐 그런 것들도 아니고, 예년에 비해서 이제 볼넷이 조금 아쉽습니다. 벌써 지금 58.2이닝 동안 볼넷이 20개인데 얘가 원래 제구력이 좋은 투수거든요. 비교적 볼넷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하다. 이런 것들은 걱정이 있긴 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이런 땅볼 투수이기도 하고, 커브나 싱커가 말을 괜찮게 듣고 있다. 근데 그 커브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는 장타율이 높은 모습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네요. 제이크 어빈도 올 시즌 괜찮죠. 작년에 비해서는 3.79 정도로 방어율이 거의 한 1점가량 좋아졌고, 예년에 비해서는 포심이나 커브 같은 공들이 좋아졌다. 볼넷도 적게 주고 있는 편이고, 제이크 어빈도 워싱턴 선발 가운데서는 좀 상위권이라고 볼 만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가 애틀랜타니까. 얘가 작년에 한번 애틀랜타한테 2.2이닝 5실점으로 엄청 두드러 맞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애틀랜타가 빠따를 정말 잘 칠 때였는데 올 시즌 또 어떻게 될지 봐야죠. 지금 애틀랜타 빠따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내일 양팀 선발들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맥스 프리드는 통상 워싱턴한테 79타석 동안 176 정도로 볼넷도 많이 안 주고, 워싱턴한테는 그냥 기회 자체를 많이 안 주고 피안타율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는 대 워싱턴전 이런 맞대결 전적 자체는 괜찮은 편이다. 근데 뭐 생각보다 맞대결 전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얘가 데뷔 이후에 21년도부터 10경기 동안 3.17 정도, 보기보다 그렇게 막 훌륭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 맥스 프리드는 믿고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이 경기는 나는 내일 애틀랜타 빠따가 안 터져도 맥스 프리드를 믿고 애틀랜타를 가야 된다고 봐. 근데 이게 워낙 또 배당이 별로죠. 애틀이 홈경기인데도 1.28, 마헨이 1.66 이 모양이라 가지고 사실 저는 이런 경기 잘 안 가거든요. 홈마헨은 1.6짜리를 태워야 된다? 별로 안 땡기긴 해.
그리고 애틀랜타 빠따도 요즘 심상치 않은 데다가 뭐 내일 워싱턴이 좌투수 상대로 원정 밤 경기 때 이렇게 안 풀린다. 원래 작년에는 워싱턴이 좌투수 상대로는 괜찮게 쳤거든요. OPS가 꽤 높았는데 올 시즌에는 약한 면모가 조금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언더가 제일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뭐 애틀랜타 일반승 쪼가리 드실 분들이나 마행 같은 것까지 보실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파스닥 대 토론토 경기 클레빈저랑 거스먼인데 이 클레빈저가 아직도 본인의 모습이 안 나옵니다. 작년에는 화싹 선발진단 가운데 유일한 사람이었다. 지올리토도 망하고 뭐 코팩도 나가 떨어지고 이러면서 화싹에서 내세울 만한 선발이 없었는데 그나마 클레빈저가 조금 해줬어요. 근데 올 시즌 지금 4경기 동안 2이닝 4실점, 4.2이닝 1실점, 4.2이닝 3실점, 4.2이닝 5실점 이런 식으로 한 번도 5이닝을 못 먹었고 대부분의 경기에서 실점이 꽤 많았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고 6.75예요. 6.75. 방어율이 너무 안 좋아. 클레빈저가 전혀 제 상태가 아니라는 거고 거스먼도 시즌 출발이 되게 안 좋았는데 그래도 최근 경기들 중에서는 미네소타한테 3이닝 7실점한 거 말고는 잘합니다. 5이닝 2실점, 6.2이닝 3실점, 7이닝 2실점, 5.1이닝 무실점, 6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막 그때 당시 미네소타는 잘 칠 때였었고 화싹은 16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를 기록하다가 어제 겨우 10안타를 쳤는데 점수는 1점밖에 못 냈다. 이런 지경이어가지고 사실 거스먼이 요즘에 좀 모양새를 보면은 화싹 정도는 좀 잘 상대를 할 만하다고 보이긴 해요. 다만 이 얘네 둘 모두 다 서로한테는 좋지는 않은 면이 있었다. 이것도 보면요. 거스먼은 통상 화싹 애들한테 3, 4, 8 정도로 약한 편이었었고 클레빈저도 3할 정도로 토론토 애들한테 맞은 편이긴 했습니다. 거스먼이 대화싹전 전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 이런 것들이 관찰이 돼가지고 조금 무섭기는 해요. 근데 통상 거스먼이 뭐 옛날 전적도 많기는 한데 화싹 상대로는 6경기 동안 2.49 뭐 괜찮은 모습이 있긴 했더라고. 그냥 그런 거 믿고 토론토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즘에 토론토 빠따 기세도 괜찮은 편이고 저는 토론토 사이드에다가 오바를 보는데요. 오바를 보는 거는 글쎄 거스먼도 화싹에 대해서 약했던 만큼 어느 정도 점수는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있고 클레빈저가 워낙 요즘 안 좋죠. 그리고 토론토는 빠따가 요즘에는 좋은 편이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토론토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랄타가 내일 나오는데 미러키는요. 이게 페랄타를 요즘에 못 믿어. 방어율 3.81 직전 경기 마이애미를 7이닝 실점으로 아주 잘 맞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페랄타가 이런 경기가 너무 적어. 두 자릿수 삼진을 작년처럼 많이 가져간다든지 한 6이닝 동안 진짜 무난하게 막는 그런 기간들이 길지가 않습니다. 7이닝 실점하기 전에 5이닝 5실점으로 휴스턴한테 두드러 맞기도 하고 피츠버그한테도 4.2이닝 5실점으로 두드러 맞기도 하고 올 시즌에는 세금을 내는 그런 주기가 조금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어율도 별로 안 좋은 편이고 삼진은 잘 잡는데 피홈런도 그렇고 아쉬움이 꽤나 있습니다. 저는 올 시즌에 미러키가 선발진이 좀 아쉬운 만큼 페랄타가 해줘야 된다고 봤는데 생각보다 아쉽네요. 슬라이더가 진짜 좋은데 내일 또 시카고 컵스한테는 어떨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얘도 페랄타도 통상 시카고 컵스 애들한테는 데뷔 이후에 10경기 동안 3.08 정도로 괜찮기는 하긴 했었어요. 자 내일 벤 브라운도 올 시즌에 5이닝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는 투수입니다. 근데 직전에 애틀랜타 대 이 그 컵스 경기가 쇼버 대 브라운이었나 그래갖고 제가 그 경기를 오바를 봤는데 그때 마침 애틀랜타가 조금 빠따도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가 언더가 났어. 벤 브라운도 애틀랜타 빠따를 4이닝 동안 1실점으로 맞고 그러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친구도 올 시즌에 이제 갓 데뷔한 투수고 선발로 5이닝도 먹은 적이 없는 만큼 믿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사실 선발 우세는 페랄타 쪽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양팀 다 최근 이렇게 빠따는 하향세인 모양새예요. 특히 이게 시카고 컵스가 최근 10경기 동안 2승 8패 달리면서 타율도 1할 7푼 9리 매우 안 좋고 홈런도 4마밖에 없습니다. 딱히 시카고 컵스 빠따는 결이 별로 없는데 페랄타가 컵스한테 좋은 면모도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 뭐 미러키 빠따는 아주 잘 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두 자릿수 안타 경기도 덜어 있고 시카고 컵스보다는 빠따가 나은 입장이에요. 뭐 그런 것들도 보이고 하길래 페랄타가 통상 컵스 애들은 117타석에 1루스탐 정도 볼넷이 조금 많긴 했는데 1할 6푼 3리 정도로 잘 막았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내일도 그냥 페랄타 믿고 미러키 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네소타 대 캔자 경기인데요. 자 레이건스가 나오죠. 그리고 리차드슨은 올 시즌에 선발 로테이션을 돌고 있긴 한데 오락가락이 조금 심해. 한창 미네소타 분위기가 좋을 때는 리차드슨도 잘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지금 첫 시즌 치고는 7경기 동안 2.57이니까 괜찮은 편인 것 같아. 반면에 이제 콜 레이건스 얘도 가끔씩 크게 털리죠. 볼티모어한테 1.2이닝 7실점
천사한테 6.1이닝 7실점 이렇게 거하게 털릴 때 말고는 어지간해서는 잘 막습니다. 62이닝 동안 지금 방울 3.34, 볼넷 21개, 삼진 76개 아주 잘하고 있고 피홈런 3개밖에 없고 이닝 대비 피안타 50개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레이건스는 좋게 볼 여지가 많기는 해요. 포수도 조금 타는 편이다. 살바도르 페레즈일 때보다는 페르민일 때가 조금 더 좋았다고 하고 또 레이건스가 미네소타 애들한테는 좋은 면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대결 자체는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34타석밖에 안 만났지만 1-7위 정도로 상대전 자체는 괜찮은 편이다. 뭐 이런 것들도 보이긴 해요. 그리고 요즘에 빠따 보면은 저는 맨날 켄자 빠따는 미는 편입니다. 켄자가 득점권에서 강한 면모도 있다고 했었고 어제 경기도 지긴 했어도 10안타 끝까지 좀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양새도 있었어요. 어제 경기는 아무래도 선발이 이제 조 라이언 대 알렉 마쉬. 누가 봐도 라이언 쪽이 조금 우세야. 마쉬도 올 시즌 나아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라이언이 나은 모양새인데 내일은 그래도 레이건스가 리차드슨보다는 보여준 게 많잖아요. 가지고 있는 툴도 좋고 요즘 분위기상으로는 미네소타가 지금 6경기 동안 5승 1패기는 해. 그래서 캔자스시티가 내일 뭐 승리 가능성은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한번 켄자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레이건스 믿고 가는 셈인 것 같고 켄자 빠따도 그렇게 뒤지는 편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네소타가 요즘에 승리는 꽤 하고 있는데 안타 자체는 최근 3경기 7안타, 3안타, 8안타 많은 편까지는 아니야. 미네소타 빠따도 확연하게 분위기가 반전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가지고 저는 일단은 켄자 사이드를 좀 보고 싶고요. 얘네가 지금 7.5를 받았는데 7.5 기준으로는 미네소타가 최근 10경기 6번이 오바. 켄자는 한 번밖에 언더가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언더 보기가 되게 빡센데 일단 뭐 저는 언더 쪽 생각하고 있긴 한데요. 언더 보는 거 내일 켄자가 이렇게 우한 상대로 먼저 밤 경기 때 매우 약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9회 들어서 듀란도 공략해주고 하면서 좀 점수도 내곤 했는데 불펜 구간에서 많이 낸 거지 선발 공략이 실패하긴 했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경기는 뭐 언더는 안가니만 못하긴 해. 텍사스 대 애리조나 지난 시즌 월드 시리즈 맞붙었던 두 팀이 다시 만나는데요. 데인 더닝이랑 브랜든 파트가 만나요. 근데 브랜든 파트도 작년에 월드 시리즈에서 텍사스한테 조금 고전을 했습니다. 35타석 동안 피안타율 3.23 이런 가정 출루 자체도 되게 안 좋게 찍힌다고 하네요. 그래서 파트는 텍사스 상대로 선전하기는 사실 그림이 구도가 잘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이 있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데인 더닝도 칭찬할 면모는 별로 없죠. 내일 데인 더닝이나 파트나 사실 선발 우세상으로는 파트가 조금 더 있다고 봐야 돼. 데인 더닝은 작년이 조금 플루크 시즌이었고 올 시즌에는 딱히 뭐 눈에 들어오는 면모는 별로 없거든요. 거의 뭐 땜빵하는 선발이라고 봐야 되는데 선발 우세 자체는 파트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봐야 된다. 이게 빠따가 정말 걱정이죠. 텍사스는 그나마 요즘에 조금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한 자릿수 안타 기간이 너무 길어요. 지금 벌써 한 17경기인가 한 자릿수 안타 치고 있고 최근 15경기는 196 10경기로 좁히면 194 막 이런 식으로 이하를 못 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요즘에야 그 이제 홈런발 코리시거 같은 애들도 장타 같은 거 살아나고 하면서 그래도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반대로 애리조나는 최근 4경기 동안 6안타, 5안타, 4안타, 9안타 이런 식으로 한동안 애리조나 빠따가 조금 살아나나 했는데 다시 또 안 좋은 모양새입니다. 애리조나는 지금 OPS 0.7 고지전을 펼치고 있는 중이에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둘 다 그냥 빠따는 작년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못 치고 있죠. 작년 이맘때 텍사스는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는 빠따였는데 16등으로 밀려나 있고 애리조나도 한 7, 8등 했었는데 14등으로 밀려나 있고 언더 정도 살피고 있는데 내일 뭐 텍사스가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 때는 꽤나 친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요즘 텍사스 빠따 보면 이런 거 기대하기 좀 힘들어요. 그리고 다음 경기 콜로라도 대 클리블랜드인데 어제 콜로라도가 곰버를 걸렀고 펠트너가 나오는데 저는 몇 번 말했지만 펠트너는 퀀트릴이나 곰버보다는 한 단계 조금 처지는 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시즌 방울도 5.07 요즘에 호전하는 모양새긴 하지만 얘도 그냥 방울만 보고 놓고 보면 좋지도 않고 요즘엔 좀 호전되긴 했는데 일단 쿠어스에서는 딱히 믿을만한 선수까지는 아니에요. 얘를 왜 좋게 보냐면 방울 대비 5.07이라는 안 좋은 방울 대비 FIP 같은 거는 3.7 후반 정도로 찍히고 있어. 그래서 투수의 개인 능력 자체는 55이닝에 6피 홈런, 볼넷도 16개. 아주 나쁜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런 얘기는 해볼만한 것 같고요. 반대로 트리스탄 맥켄지는 얘는 지금 방어율은 3.44로 괜찮은데 FIP가 5.48이에요. 5.48. 방어율이랑 FIP 이런 격차가 리그에서 두 번째로 큰 투수입니다. 제가 1등이 팩스턴이라고 했는데 팩스턴 바로 직전 경기 때 개쳐 맞았었죠. 그래서 맥켄지도 다소간에 운이 조금 따르는 면이 있다. 옛날에 이제 2022년에는 클리블랜드 에이스였는데 부상이 있었고 작년은 거의 통으로 쉬었었고 올 시즌의 초반에 나와서는 다소간의 실점도 조금 있는 모습들
맥켄지가 요즘에는 괜찮아요. 최근 5경기 동안 7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6.2이닝 2실점, 6.2이닝 1실점, 5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잘하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상대 팀들이 조금 쉬운 면이 있긴 했었어. 휴스턴 되게 암흑기였을 때, 그리고 디트로이트 만나고, 화싹 만나고, 미네소타 또 이 컨디션 안 좋을 때 그때 만나고, 매츠 만나고 이런 식으로 맥켄지는 조금 상대팀 운도 조금 있긴 했습니다. 반면 내일은 이제 쿠어스 필드죠. 쿠어스 필드에서 맥켄지가 그 이제 옛날에 22년도 한창 잘할 때 6이닝 실점으로 되게 잘했던 바가 있긴 했었어요. 쿠어스 전적도 나쁘진 않은데 나는 요즘 상태면은 맥켄지가 내일 좀 고전할 거라고 보는 입장인데 저는 좀 어제랑 비슷해요. 어제는 진짜 클리블랜드가 자비온 커리 지표도 되게 안 좋았었고 최근 마이너리그 지표도 안 좋고 그런 투수가 나와가지고 오바가 되게 편했는데 내일도 똑같은 10.5? 근데 맥켄지다? 쉽지는 않아요. 어제 심지어 콜로라도는 곰버도 아니고 그 약간 불펜 투수 혹은 임시 선발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오바가 났다. 근데 내일은 사실 10.5는 잘은 모르겠네요 저는. 그래도 양 팀 다 요즘 빠따 분위기 자체는 괜찮습니다. 특히 콜로라도가 어제 8안타밖에 못 쳤는데 8득점 하기도 하고 클리블랜드는 10안타 6득점 이런 식으로 쥐어 짜내가지고 점수는 내거든요 양팀이. 그리고 선발도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쿠어스라는 점 살려가지고 그냥 또 한번 저는 콜로프렌의 오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보다 어려워요. 다음 경기 천사 대 양키스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거는 걱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천사가 요즘에 빠따를 좀 친다. 그리고 그리핀 캐닝도 요즘 들어서는 상당히 괜찮았다. 원래 그리핀 캐닝이 방어율이 9점대, 7점대 이랬는데 요즘 4경기 동안 6이닝 2실점, 5.2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이 기간 동안 상대팀들이 클블, 켄자, 세인트루이스, 휴지 막 세인트루이스도 빠따가 되게 잘 터질 때였었고 어려운 상대를 꽤나 잘 견뎌냈습니다. 캐닝이요.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양키스도 요즘에 뭐 저지나 뭐 스오토 다 말할 것도 없이 잘 치는데 과연 캐닝이 그 빠따를 견뎌낼 수 있을지. 아니 요즘 포수 보면은 캐닝이 너무 잘하네. 그리고 통산 그리핀 캐닝이 양키전에서도 좋은 면모가 꽤나 있었더라고요. 그리핀 캐닝이 46타석에 195 정도로 잘 버틴 편이다. 양키스 상대로 은근히 이런 좋은 면모가 있더라고. 이게 제일 걱정이네요. 뭐 네스터 코르테스는 걱정 별로 없습니다. 최근 2경기 7이닝 실점, 5이닝 무실점. 한창 양키스가 이 선발들이 압도적인 자책점 같은 거 기록해줄 때 그때 코르테스도 매경기 잘했었죠. 사실 코르테스에 대한 뭐 위기는 잘 모르겠어. 그냥 적당히 해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고 통산 천사 상대로도 이제 그 선발로 나올 때는 7이닝 무실점, 6이닝 3실점 정도로 천사 상대로는 괜찮았던 편입니다. 불펜 시절에도 나쁘지 않았었고 저는 일단은 양키 사이드에다가 언더 보기는 하는데요. 천사도 요즘에 사실 빠따가 못 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막 코르테스가 상대를 아주 압살하는 그런 선수까지는 아니니까 걱정되는 면이 있기는 하네요. 천사가 보시다시피 OPS가 710 정도로 시즌 초반보다 훨씬 더 나아지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걱정되기는 하네요. 그래도 양키 사이드에다가 언더 보는 거는 그리핀 캐닝이 양키스를 조금 막아주기를 할 거다. 기록이 좋은 만큼 그런 것들 믿어보도록 할게요. 시애틀 대 휴스턴 경기 카스티오랑 헌터 브라운이 만나는데 헌터 브라운이 얘가 제가 시즌 초반에 리그 최악의 투수급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나아지긴 했었어요. 얘가 한번 그 선발 등판 걸은 이후에 최근 3경기 동안 5이닝 2실점, 5이닝 4실점, 6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안 털립니다. 그리고 마침 내일 시애틀 빠따가 지금 되게 못하잖아요. 그냥 10경기 동안 2할 9리에다가 뭐 홈런 조금 치긴 하지만은 그냥 시애틀 빠따는 너무 칭찬할 게 없어. 별로인 모양인데 반면에 카스티오는 그냥 이제 좀 좋습니다. 올 시즌에 방어율 3.31 정도로 괜찮고 최근 경기들 뭐 6이닝 2실점 정도 그냥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 많이 해주고 있어요. 직전 경기 5이닝 2실점이라고 못했는데 7경기 정도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 해줬었네.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 시즌 초반에 다소간에 실점이 많을 때보다는 요즘이 오히려 낫다. 이런 면모가 있습니다. 카스티오는 통산 휴스턴 상대로는 5경기 동안 3.82 아주 훌륭하진 않았어요. 작년에 6이닝 5실점으로 크게 한번 고전했던 적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카스티오는 딱히 휴스턴적인 장점은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헌터 브라운은 통산 시애틀전 5경기 9.00 대부분이 좀 이제 롱릴리프로 나왔던 그런 시점입니다. 저는 내일 뭐 헌터 브라운 때문에 시애틀 사이드에다가 뭐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시애틀 빠따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내일은 이렇게 뭐 휴스턴이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는 650 정도로 좀 안 좋게 찍힌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요. 근데 요즘에 카스티오는 난 좀 믿을만 하다고 봐. 그냥 그거 믿고선 저는 시애틀 보는 건데 잘해주길 바래야죠. 통상 그 휴지 애들한테는 100일 타석에 2-4-2 나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월드론이랑 러자더가 붙는데 요즘 이 너클볼 투수 매드 월드론 경기는 예측이 너무 어려워요. 너클볼 이게 컨디션이 매번 달라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나쁘지 않아요.
최근 3경기 5.1이닝 2실점, 5.2이닝 1실점, 삼진 10개, 5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왈드론의 이 너클볼이 먹히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시즌 초반보다 나아졌는데 그래도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투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헤수스 러자도 얘가 이제 등판에 몇 번 걸렸었습니다. 부상자 명단에서 한 이제 2주 만에 올라온 이후에 필라델피아전 5.2이닝 2실점, 매츠전 6이닝 무실점, 미러키전 8이닝 무실점. 러자도는 지금 부상자 명단 한번 갔다 오더니 매우 잘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요즘에 컨디션은 좋다고 봐야 되고, 내일 이렇게 샌디에고가 올 시즌에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반경기, 제가 여러 차례 샌디에고는 홈이랑 원정 타율 편차가 매우 크다. 원정에서는 2할 9푼을 때리는데 리그 최고의 바다인데 홈에서는 2할 2푼 1, 2밖에 안 된다. 이렇게나 편차가 매우 큰 편이에요. 그래갖고 어제도 마이애미 상대로 8안타 2득점에 그쳐가지고 겨우겨우 승리를 했다. 마인도 못하고. 그래갖고 우리의 고배당을 날렸었죠. 내일 근데 어제보다도 오히려 내일이 이게 선발 투수상으로는 샌디에고가 우위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러자도가 나으면 나았지 월드론이 마이애미 빠따를 쌈 싸먹으리라? 그거는 좀 예측이 잘 안되네요. 다만 샌디에고 애들도 러자도한테는 63타석 동안 2구일 정도로 뭐 강한 면모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러자도가 요즘에 좋은 모양되고 저는 좀 높게 평가하는 투수여가지고 그게 제일 걸리기는 하네요. 작년에 샌디에고 만났을 때 6이닝 무실점 7K 잘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때도 샌디에고 홈이었는데 저는 일단 언더사이드 볼게요. 언더사이드 보는 건 일단은 러자도가 샌디에고를 조금 막아준다는 거, 그리고 샌디에고도 홈에서의 이런 저조한 타율 같은 것들 좀 보고 싶고, 그냥 월드론도 요즘에 나쁘지 않으니까 마이애미도 빠따 오락가락하는 편이고 언더 정도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자, 샌프란시스코 대 필라델피아. 자, 근데 이게 마지막 경기예요. 보시다시피 오늘 매치업들이 개판이지 않습니까? 뭘 가야 될지 모르겠어. 내일 보면 필라델피아도 확실히 휠러가 좋잖아요. 내일 샌프란시스코 선발이 스펜서 하워드일지 메이슨 블랙일지 모르는 상황이다. 뭐 그런데 누가 나오든 둘 다 뭐 이제 갓 시즌 선발 데뷔한 투수라거나 올 시즌이 첫 선발 이렇게 시즌인 애들인데, 휠러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사이언 컨텐더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필라델피아 쪽이 좋다고. 근데 이게 필라델피아 일반승 1.36에다가 마이애미 1.66이에요. 그럼 갈 게 없어요. 요즘에 샌프란시스코 빠따도 무섭고, 필라델피아 어제도 보면은 물론 어제는 타이완 워커의 트롤링이랑 알렉 봄의 실책 이런 것들이 크기는 했는데, 사실 저는 어제도 말한 게 필라델피아 빠따가 콜로라도와의 시리즈 때도 그렇고 이게 좀 응집력 같은 것들이 다소간에 줄어 보인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몇 경기 동안 역전승도 되게 많았고 연장가 갖고 이기는 경기라든지 결정적인 찬스 상황에서 마루홈런 까고 그런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 능력이 뛰어났는데, 스넬이 어제도 볼넷도 많이 주고 좀 이른 시간에 4실점인가 3실점인가 했거든요. 2대3으로 막 끌려가다가. 근데 뭐 그런 와중에도 샌프란시스코가 빠따로 1도 내고 하면서 필라델피아를 괴롭혔는데 이 갈 게 없어요, 내일은. 샌프란시스코가 내일 뭐 우한 상대로 홈 밤경기에 특히 더 못 친다. 필라델피아 우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 때 잘 치는 편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필라델피아 보는 게 당연히 좋기는 하죠. 근데 배당이 너무 구리다 이거지, 내 말은. 그래도 뭐 그냥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나는 1.6 정도에도 원정이니까, 홈도 아니고 원정이니까 마인 보겠다, 이런 분들은 가시고요. 저는 딱히 잘 모르겠네요. 그냥 휠러가 잘하기는 해. 최근 2경기 동안 7이닝 2실점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통상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애들한테도 휠러는 68타석 동안 2-2-4 정도로 좋은 면모도 있긴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휠러를 믿고 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댈러스 대 미네소타 시리즈 제가 좀 피하고 있어요, 이 경기는요. 근데 내일 또 요즘에 하는 골 보면은 댈러스가 너무 잘하긴 하거든. 또 이게 댈러스가 라이블리가 그 뇌진탕 부상 때문에 빠지잖아요. 목쪽인가 뇌진탕 부상 때문에. 이런 것들도 걸림돌이죠. 지금까지는 라이블리나 게포드나 다 받아먹기 잘해주고 그런 면모도 보여주면서 미네소타의 이런 골밑 수비를 전혀 드러나지 않게 해줬어요. 되게 잘했단 말이야. 어빙이나 돈치치는 바깥쪽에서 매우 잘하고, 특히 여기 적은 것처럼 돈치치가 미네소타의 훌륭한 수비 그리고 수비 방법들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대응을 합니다. 상대가 드랍백 수비, 일단은 처음 얘를 막는 돈치치를 막는 제이든 맥다니엘스를 벗겨내면은 이제 돈치치가 안으로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베어라든지 뭐 다른 애들이 이렇게 좀 엄청 달라붙을 수는 없어. 왜냐면은 이제 라이블리라든지 게포드 같은 골밑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붙을 수가 없는데, 드랍백을 하면은 그냥 본인이 올려버리고 제이든 맥다니엘스 대신에 NAW라든지 콜리 같은 애들이 붙는다. 그러면 돈치치가 사이드 우위가 있죠. 사이즈 우위로 뭐 포스트업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막을 수 없는 그런 높이상으로 3점을 올려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블리츠 수비를 하면은 2대1 좀 이렇게 발생하는 공간에서 그냥 패스 찔러버립니다. hedge를 하면은 본인이 안으로 들고 가다가 킥아웃 패스, 이런 식으로 그냥 돈치치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냥 시리즈 보다 보면은 돈치치한테 르브론 느낌이다. 그냥 쟤는 진짜 언터처블이구나, 부상도 달고 있는데 저렇게 하고 있구나.
물론 이제 플레이 스타일 같은 거는 르브론이 워낙에 운동력이 뛰어나니까 돈치치한테는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냥 시리즈를 볼 때마다 미네소타 애들이 돈치치를 못 막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들만 들어요. 워낙에 미네소타가 지금 타운스나 앤트맨 이런 애들이 너무 못해가지고 한 번쯤은 터질만 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들기는 하는데 그냥 경기를 보면 볼수록 예측은 어려운데 그리고 게임 내용상으로도 막 점수가 벌어졌다가 미네소타가 지키는 경기도 한 15점 차인가? 그렇게 찍히던 거 역전까지도 하고 그러다가 막 타이트하게 또 경기 가잖아요. 예측이 정말 어려운 시리즈야. 그러긴 한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안에 또 라이블리가 없는 게 제일 걸림돌이긴 하네 이것도. 그래서 게포드가 내일 얼마나 빨리 파울 트러블에 이게 걸리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 오바 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오바 버는 거는 타운스나 앤트맨이 못 넣은 지 너무 오래됐다. 그런 것들도 있고 어빙이나 돈치치 둘 중에 한 명이 부진하더라도 한 명은 30득점을 능히 넣어줄만 하다. 또 이게 만약에 그 라이블리가 못 나오는 와중에 게포드가 파울 트러블에 빠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스몰 라인업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템포도 빨라질 거고 그냥 오바 정도는 괜찮게 보고요. 그리고 뭐 델러스 사이드도 좋게 보는데 되게 어렵네요 이 시리즈는 그냥.